자, 교재 99쪽의 한지 처분 봅시다. 자, 한지 처분에 의의 사업 완료 후 한지객에 따라 종전 토지 가름하여 줄칩니다. 한지를 교부하거나 종전 토지와 한지 간의 가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한 것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한지처분이라 합니다. 이 한지처분은 한지교부와 청산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법적 성질은 소유권 등의 권리가 이전 기속되는 행정 확정이므로 형성적 처분이다 돼 있는데 그건 몰라 돼요. 자, 내려가서 한지처분 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자, 한지처분의 효과다라는 것은 한지처분이 됨으로써 권리관계가 소멸하거나 새로 취득하거나 이전되거나 자, 확정이 되는 시기를 한지처분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지처분 공고일날 발생되는 효과는 소멸에 관한 거죠. 소멸에 관한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발생되는 효과는 새로 취득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자, 확정이 되는 것은 그 다음 날 효과고 그 다음 세 번째 효과가 존속이 있습니다. 한지처분과 관계없이 그대로 존속해야 하는 거. 첫째,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 관한 것은 이 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 자,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권은 그대로 둬야 되죠. 행사할 없는 지역권은 소멸시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여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자, 거기 보시면은 방관륜의 한지처분 공고일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옆에 쓰면 돼요. 소멸이라 쓰면 돼요. 공고일 날 발생되는 것은 소멸에 관한 겁니다. 가해 줄칩니다. 한지로 정하지 않으면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한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할 때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죠. 공고일 날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을 같은 경우에는 한지로 정하지 않았죠. 을의 권리관계는 언제 소멸된다? 공고일 날 끝나면서 소멸해버려요. 자, 그렇게 아시고 나의 줄칩니다.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한지처분 공고일 종료할 때 소멸합니다. 자,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 소멸도 공고일이죠. 그래서 공고일은 결국 소멸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효과라 되어 있죠. 그 옆에 씁니다. 취득, 이전, 확정이라 쓰면 돼요. 취득, 이전, 확정. 취득이나 이전되거나 확정될 때는 다음날 효과입니다. 가해 줄칩니다. 한지는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간주됩니다. 그럼 종전토지 소유권이 다음날 한지로 이전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날 효과하고 나의 줄칩니다. 입체 한지 처분받은 자는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한지객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당의 건축물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합니다. 취득이니까 역시 다음날 효과예요. 자, 거기 줄칩니다. 종전 토지의 저당권은 줄치시고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당의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에 존재한 것으로 본다. 즉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이 자, 입찰한 지 받은 구분 건축으로 이전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 효과다? 다음.
자, 그 다음에 라의 줄치입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객에 정한 자가 각각 한지청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것도 취득이니까 다음 날 효과죠. 자, 취득인데 다음 날이 아닌 경우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환지 예정지가 정된 후 도시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줄칩니다. 처분된 채비지는 당의 채비지 매입자가 소유권 인등기 마친 때 이를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채비지는 미리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인등 마친 때 취득한다 이 뜻이요. 자, 마의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느냐? 줄칩니다.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옆에 보면 한지처분 절차라고 되어 있죠. 공사 완료되면 자, 공사 완료 공고를 시행자가 합니다. 그러면 공사관계 서류를 공람을 시키죠. 14일 이상 시행자가. 그리고 이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자, 그러면 의견 제출된 거 처리하고 나면은 준공검사를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 다음 칸에 줄칩니다. 준공검사 받은 때 지정권자 시행자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한 때에 60일 내 한지 처분을 공고해야 됩니다. 며칠 내 한다? 60일 내.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나면 14일 내 환지 등기를 합니다. 자, 내려가서 3번에 존속효과로 되어 있죠. 줄칩니다. 도시계획 구간에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구는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구는 종전 토지에 존속해야 되죠. 이건 없앨 수가 없어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시켜놔야 되고. 나의 줄칩니다.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가로 떼어넘치고 재판상 처분 줄치고 가로 떼어넘치고 는 한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이런 행정상이나 재판상 처분은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때 박스에 있는 내용 있죠. 그럼 문제풀이 때를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방과후 4번에 채비지 보류지 처분 및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환지 등기로 갑니다. 시행자는 줄칩니다. 시행자는 한지 처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후 14일 내에 등기소에 통지하고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합니다. 나의 한지처분 공고 있는 날부터 한지 등기 쓸 때까지는 자, 다른 등기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에 줄칩니다.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 의해서 한지처분 공고 있는 일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하면은 다른 등기 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과 권리조정에 가서 청산의 봅시다. 청산이란 한지 처분 결과 종전 토지와 한지 사이에 가치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차이를 금전으로 징수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법적 성질에 가시면은 시행자는 청산금을 징수할 때는 부당이득의 반환금 성질로서, 교부할 때는 손실보상금 성질로서 청산금을 교부합니다. 3번에 청산금의 산정 기준은 언제 결정하느냐? 줄칩니다. 원칙적으로 한지 처분할 때 이를 결정합니다. 다음에 줄칩니다. 한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은 한지 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해요. 한지 대상에 제외된 토지 같은 경우 사전 청산금 주죠. 그때 결정해라 했듯이. 4번에 청산금 징수교부. 시행자는 한지 처분 공고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는데 다만 한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한지 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 청산금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나의 줄칩니다. 청산금은 일괄교부 징수가 원칙이지만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분할교부도 할 수 있어요. 다에 가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 미납 시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료에 따르기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탁수수료가 얼마 줘야 된다?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줘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라에 청산금 받을 자, 가만지 받은 사람이 청산금 받아야 되죠. 자, 주소가 불명 등으로 이를 받을 수 없거나 수령 거부할 때는 청산금을 공탁해야 됩니다. 청산금 소멸시효 줄칩니다.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 기간이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하시요. 5번에 강가보상제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문제 풀이 때나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6번에 준공검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준공검사 등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착공해서 공사하려면 준공검사 하죠. 이걸 말합니다. 시행자는 공사를 보고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등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 받을 수 있고, 지정권자는 준공사 필증을 고발해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읽어보면 되고. 4번에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갈로 안에 줄칩니다. 채비지는 어떻다? 채비지는 미리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사용 허가 받았을 때는 미리 써도 되는데 채비지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도 미리 쓸 수 있죠. 그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7번 개발이익 재투자는 대장동 사건에 관한 겁니다. 아직 판결도 안 나고 사건도 정리도 안 됐는데 법부터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재투자라는 것은 대장동 사건에 하천대유가 1조 이익 중에 5천억을 받았죠. 자, 이제 저거는 그렇게 해서 돈잔치 다 해놔놓고 국민들은 너가 개발 이익이 생기면 너는 이 개발 이익을 돈잔치 하지 말고 자, 사회에 환원시키라 그 뜻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들이죠. 예. 그래, 내일 선거고 내일 어떤 결과 나겠지만, 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여야 300명 국회의원 뽑으면 여당, 야당 딱 똑같이 아시겠습니까? 요래해야 이게 정상적인 선진국이 사는 형태예요. 그러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치고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죠. 입법 독재 이런 거 못 만든단 말이에요. 서로 그래야 견제해야 국민에게 좋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한쪽에다 몰아줘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몰아줘 보니까 뭐 합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다. 저거는 나쁜 짓 실컷 해라고 법으로 듣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된 겁니다. 예, 항상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하더라도 특히 국회의원은 여야가 비슷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당도 독주를 못하고 야당도 입법 독재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관련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 정권에 한 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덮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려요. 예. 법으로 만들어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할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참 대단한 법이에요. 예. 이거 문제풀이 때나 봅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다 뺄라 그랬어요. 대장동과 관련된 법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또 득세를 하면은 이것도 낼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 기분 같으면 빼고 싶은데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비용 부담에 가서 1번 비용 부담에 관한 거 있죠.
1번 원칙이나 2번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이나 3번, 4번, 5번, 6번까지 다 버리세요. 왜냐? 여러분 시험에 한 번씩 놨던 것만 추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에 대해서는 다시는 안 내요. 여기는. 자, 내면은 책이 없는 건 옵니다. 예. 자, 내려가 7번에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은 1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줄칩니다.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 이번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줄칩니다. 상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번에 자, 줄칩니다. 채권은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해당 자 발행 당사자 당시의 국공채 금리와 특별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 줄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또 줄칩니다. 발행 총액, 발행 방법 등은 행정안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또 줄칩니다. 상한기간은 5년 내지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 정합니다. 그래서 상한기간은 최하 5년부터 최고 10년 사이 정해져요. 자, 박스에 이 채권은 누가 사야 되느냐? 매입 대상.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자, 줄칩니다. 그 다음에 공사 도급계약 체결한 자는 이 채권 사야 돼요. 이번에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민간 시행자도 이 채권 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도 이 채권 사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토지 개발 같은 거 하죠. 형질 변경 허가 신청하면은 이거 채권 사라 합니다. 네. 평당 2, 3만 원 정도 사야 돼요. 내가 1000평을 자, 형질 변경 시키겠다. 그러면은 평당 2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치 이 채권 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 사면 허가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에 도시개발 채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하고는 중도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도상환할 수 있는 사유는 4가지인데 1번에 도시개발 채권 매입 사유가 된 허가나 인가가 매입자의 자, 줄칩니다. 매입자 기책 사유 없이 취소됐을 때는 자, 중도상환 해줘요. 2번 자, 거기에 법 63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줄칩니다. 기책 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됐다. 공사 도급계약 했는데 자기 기책 사유 없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환급해 줍니다. 3번에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자, 줄칩니다.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했을 때는 환급해 줍니다. 4번째,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그 다음 줄칩니다. 초과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초과 매입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럴 때는 중도상환 해줍니다.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 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필증을 줄칩니다. 몇 년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도시개발 채권 사무취급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 요구 있을 때 이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도지사는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 채권을 자, 발행할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이 공고되는데 공고 사항은 안 보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8번의 행정심판이나 구분 공무실 기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제3장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으로 갑시다. 자, 이 법은 6문제가 나오죠. 예, 그리고 너무 복잡합니다. 이 법은. 예. 그래서 이 법은 자,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출판하고 난 이후에도 또 개정됐어요. 알겠습니까? 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뭐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가장 개정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책 출판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또 개정됐어요. 예. 자, 그 개정사항은 나중에 70회 정리해 줄 때 그 넣어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재정 목적 봅시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불량한 지역의 주관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으로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 줄이면 재개발에 관한 법이다 이 뜻이에요. 자, 무슨 개발? 재개발에 관한 법. 자, 요 버전에 가서 정비구역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뭐라 부른다? 정비 구역이다 이 뜻입니다. 자, 정비 사업은 자, 정비구역에서 줄칩니다.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한 다음 사업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여기 A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도 있고, 자, 여기에는 이 도시의 도심도 있고, 또 여기에는 자, 오래된 상업지역도 있고, 자, 여기에는 또 자, 오래된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자,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 도시에 가장 슬림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오래된 판잣집이라든지, 자, 이런 집들이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주 주관경으로서 좋지 못한 것도 있고, 자, 이랬을 때 이런 지역들은 다 오래되고 낡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헐어버리고 새롭게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 이곳이나 자, 이곳이나 자, 이곳이나 또 이런 곳에 뭘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구역으로 끝났으니까 여기도 무슨 기준이 있다? 자, 별도 기준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죠. 이 법만 적용시켜서 자, 이런 곳에다가 소위 말해서 뭘 하겠다?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비구역에서는 자, 중개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법에 따라서 중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정비구역에서 하는 이런 재개발을 위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 이 뜻입니다. 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정비 기반시설, 자,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 교체, 새 시설로 교체하고, 노후, 자, 불량한 건축물, 자, 이것도 새 건물로 바꾸는 이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 자, 그럼 이런 정비사업의 시행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 자, 지역적인 특성에
자, 일단 적합해야 되죠. 예. 지역적 특성에 적합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비사업이에요. 자, 이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면은 첫째, 주거 환경, 자, 개선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시행적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도 시행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여러분이 여기서 5가지 사업을 배운다. 알겠습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를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까? 수도업이 됐어요. 왜 수도업이 됐습니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때문에 수도업대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학원요 뒤에도 재개발 사업 해야 되죠. 처음에 하다가 수도업 해봤죠. 예. 여기에 재개발 지역, 이 지역에 토지 소유자 몇 명? 한 명. 종화 스트리트를 해놨잖아. 그게 이종화씨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일대가.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재개발 사업 추진하다가 스톱해버렸냐? 공공재개발 때문에. 공공재개발 하게 되면은 자,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고 전부 다 나라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안 합니다 사업을. 예. 그래서 지금 수도업시키는 무한정 수도업시키라고. 지금 여기 뒤에 가보면 가게들 빈 가게들 많죠. 예, 다 비었어요. 예, 사업 안 합니다. 왜? 사업하면 나라 좋은 일 다 시키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5가지 사업 배우면서 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시행이 안 되는 이런 이유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거기에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행적이 두 가지랬어요. 자, 첫째 지역 줄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 및 가닥에 밀집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하거나까지 줄칩니다. 그게 첫 번째 지역입니다. 두 번째, 자, 줄칩니다.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위한 사업. 그게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 곳은 지역적으로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이 뜻이.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공주도 사업이에요. 자, 첫 번째 지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라고 되어 있죠. 누굴 말하냐? 세입자를 말합니다. 세입자. 세입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해놨죠. 극히. 열악은 안 좋다 뜻인데 극히 했으면 아주 안 좋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여기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 및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이 밀집된 곳이다. 자, 이런 곳에 주거환경 바꾸기 위해서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데 울산광역시는 없습니다. 이 지역은. 자, 전국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곳은 부산에 한 두세 곳밖에 없습니다. 서울에도 다 정비 다 했어요.
부산에 지금 두세 군 남아 있는데 부산에 자 서동 지역에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는 가보면은 이렇게 산이 있고 이 능선에 버스 타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이 능선에 따라서 여기에 미로처럼 골목길이 돼 있는 동네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 도로 양옆으로.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건물에 앉아 있는데 앉는 자리가 15평짜리. 자, 청수는 4층, 5층짜리. 그리고 건물이 바짝 앉아 있죠, 전부 다. 예, 가보면. 요 사이사이가 1 내지 2m 폭의 골목길입니다. 자, 여기 사는 사람 다 세입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15평 정도 되는데 들어가 보면은 상태 좋은 거는 조그만한 방 2개에 거실 겸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딸려 있어요. 대부분 건물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 써야 돼요, 여기는. 자,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1 내지 2m 폭으로 전기나 수도 같은 것이 공급되니까 제대로 된 기반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동네 전체 이런 건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겠죠. 중간에 들어가면 정말 미로입니다. 어디로 나올지 몰라요. 예. 자, 여기는 360일 햇볕 안 들어옵니다. 예. 자, 그만큼 살기가 척박하고 빡빡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6.25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피난촌이었어요, 옛날에. 예. 자, 지금 부산시에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보면은 이 도로 넓히기에서 여기 이만큼 수용해놨고, 여기 수용해놨고, 여기도 이만큼 수용해놨고, 이게 다예요, 15년째.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려면은 앞으로 한 5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애는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민간에 사업 못하죠? 민간에 사업 못해요. 나라에서 예산을 줘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곳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1번에 해당하는 자,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부산의 서동 지역과 반송이라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2군데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 서동과 반송이 하고 나면은 자, 이 사업은 이거 할 때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없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만큼 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2번째.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라고 내가 했죠. 자, 그거는 뭐냐. 자,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오래된 주거지역에 원래는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죠.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그 뜻이죠. 오래된 주거지역으로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단독주택이나 다세주택이 밀집돼 있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데를 가보면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뭐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 있죠. 여기 오래된 주택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자,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용시설만 새로 바꿔준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만 바꿔주고 주거환경은 보존,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주택 같은 주거환경은 자, 주택 소유자가 보존하든지 부분적인 정비, 개량 정도만 하는 사업.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라. 왜? 이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 누가 바꿔줘야 돼요? 해당 지자체에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는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만 바꿔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공주도죠. 그래서 이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하시고.
자, 재개발 사업 봅시다. 자, 재개발 사업도 지역이 두 가지예요. 자, 그게 좋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광역 개선하거나가 줄쳤어요. 그 옆에 끌어다 씁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이라 씁니다. 오래된 주거지역.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줄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렇게 줄쳤습니까? 그거는 끌어다 옆에 씁니다. 오래된 상업지역이라 씁니다. 오래된 상업지역. 자, 재개발 사업은 첫째 지역은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비 기반시설 열악이라고 해놨죠. 상태가 안 좋다. 기반시설이 있는데 설치된 지 수십 년이 되니까 노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여기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노블량 건축물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주거지역 같은데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예정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도 오래된 주거지역으로서 재개발 사업할 곳이 옛날 구도심 쪽으로 가면 있겠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 자, 오래된 자, 상업지역 같은데 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 해놨죠. 종합 정비한다 이 뜻이. 자, 상가 건물, 공장 건물, 주택, 일반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이게 오래된 상업지역에서 하는 자, 재개발 사업인데 원래 오래된 상업지역에서는 옛날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서울의 용산 상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난리가 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소유자에게는 영업 보상을 해주고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 세입자에게는 자, 이주비 보상을 했죠. 이렇게 해줬는데 상가 세입자들이 이주비 보상에 불만을 품고 우리 상가에 대한 권리금 인정과 우리도 영업 보상을 해달라고 자 이거로 반발합니다. 자, 그래서 세입자에게는 권리금 인정과 영업 보상이 영업법상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법적인 외적인 것을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심하게 반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대응을 한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전쟁을 했죠. 전쟁을. 용산 상가 철거 못하도록 상가 옥상에 바리게이트 치고 그래서 우리 데모 문화가 잘못된 게 그런 점이에요. 데모를 하면은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벌써 데모할 때 강목과 새 파이프 동원하고 돌과 하얀병 쌓아놓고 하죠. 이게 뭐냐면 난 데모하는 게 아니고 그건 폭력이 돼. 자, 전투경찰이 진압해 올라오니까 위에서 돌을 던집니다. 전투경찰은 방호복 여름에 이 두꺼운 거 입고 하이바 쓰고 다 완전 올라오니까 돌 맞아도 안 아프니까 계속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 머리에다가 하얀병을 때리고 그렇게 깨지면서 온몸에 불이 붙으니까 옷 벗는다 못 벗는다. 그건 혼자 못 벗습니다. 그냥 다 죽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투경찰들이 죽어나가니까 실탄 지급했죠. 예. 진짜 총 아니고 진압용 고무총. 고무총이라도 무시 못합니다. 머리에 맞으면 바로 즉사입니다. 하얀병 든 사람들은 골라서 뭐 고무총 다 쏴버립니다. 머리 맞으니까 세입자들도 어떻습니까? 바로 즉사되고. 그렇게 일파만파된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터지면 누군가 그 사건에 대한 책임과 수습을 해야 되죠.
국회의원 놈들 한 놈인데도 나선 놈 없었어요. 전부 다 도망 다 갔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자,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누가 나서서 이야기합니까? 딱 입 쳐닫고 딱 엎드려 버렸죠. 왜? 지가 보니까 난죽의 상가 소유자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줬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누가 법 만들자고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또 덮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저는 뭘 느꼈느냐.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느낀 거예요. 이 본질적인 부분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누군가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누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나서야 될 가장 1인자 첫째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죠. 이 본질적인 문제가 딱 문제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자기들 생계가 달린 문제죠.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나선 놈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일에 뭐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하면은 저는 국회의원 무보수를 합니다. 무조건 무보수. 무보수. 핀란드나 스웨덴 국회의원 무보수입니다. 나라에서 월급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1년에 얼마의 돈이 지급됩니까? 매덕 이야기하지 마세요. 3, 40억 정도 지급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아시겠습니까? 이거 세금 낭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왜 뽑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무보수로 다 지가 쓰는 비용만 보전해 주면 되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사람에게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국회 활동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건 터지면 자기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결국 이거는 우리 사회의 큰 장벽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은 다 도망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결국은 무보수를 하고 아니 300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300명 곱하기 40억 해보세요. 1년에 얼마씩 국고가 나가는지.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죠.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무보수를 하고 국회의원은 100명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 100명 대신 무보수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결국은 저는 이 뭐냐, 이 선거라는 거는 권력 나눠먹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국민의 앞장을 서야 할 사람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 나눠먹기를 하고 앉아있어 이 나라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잘 안 되지. 결국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져 버렸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자, 그래서 결국 이거 폐지시켜야 돼. 전국의 상업지역에 이 사업 하려 하겠습니까? 다 추진한 거 취소돼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상업지역도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어떤 형식으로 재개발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상가 소유자 20인 미만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래된 상업지역에서는 상가 소유자 몇 명 미만이 20인 미만이 직접 사업을 하면 적어도 영업보상 문제는 거론한다 안 한다. 이 사람들이 소유자가 사업자죠. 그러니까 영업보상 문제는 안 해요. 거론 안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있죠. 세입자. 세입자는 보통 1년 정도의 임대료를 면제시켜 줍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뒤에도 전부 다 세입자들한테 1년 동안 임대료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고 나가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오래된 상업지역도 재개발 사업을 이 법을 만들고 했을 때 재개발 사업도 상업지역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수도해버렸죠. 그 이유가 그 밑에 있어요. 자,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무슨 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제도 때문에 사업이 모두 중단되어 있어요. 왜 그럼 이 공공재개발이 어떻길래 사업이 안 하는지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